자, 일단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프로그래밍이 일단 뭔지 간단하게 말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게 프로그래밍.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컴퓨터한테 시켜야 됩니다. 자, 내가 시키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키고 싶은 명령들을 나열을 합니다. 뭐 명령 시키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나열을 해요. 자, 근데 어떻게 나열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로 볼게요. 컴퓨터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과 1을 더해줘. 아니면은 안녕이라고 보여줘. 자, 이런 식으로 컴퓨터한테 한국어로 말을 걸 수 있겠죠. 그럼 컴퓨터는 이거를 보고 1과 1을 더해주고 실제로 그리고 안녕이라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미국인한테 뭔가 시키려면 한국어를 모르는 미국인한테 뭐 시키려면 한국어로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국인한테 뭐 시키려면 여러분들 영어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파이썬 컴퓨터는 이 한글을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컴퓨터랑 소통을 하려면 파이썬 문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미국인한테 이 1과 1을 더해줘라고 시키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Give me 1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예시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영어로 해서 얘기를 해야 알아듣습니다. 미국인은. 자, 파이썬은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죠? 파이썬 영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파이썬 문법으로, 파이썬 언어로 얘기를 해야 알아듣습니다. 파이썬 언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자, 마찬가지로 안녕이라고 보여줘. Show me hello. 영어로 뭐 부탁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문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역시 파이썬은 요것도 못 알아듣고 요것도 못 알아듣겠죠. 어떻게 알아듣는다? 파이썬 문법으로 해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보여달라는 파이썬 문법은 이렇게 됩니다. 프린트. 그리고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거는 이 안에 들어가요. 자, 근데 보여주고 싶은 내용은 쌍따옴표를 일단 감싸줍니다. 그래서 안녕이라고 보여줘. 한글로 하면 이렇고요. 영어로 하면 이렇고요. 파이썬 언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못 알아듣는 건 다 지우고요. 자, 알아듣는 것만 이렇게 남겨놓을게요.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1 플러스 1, 1과 1을 더해줘 라는 명령이고요. 이거는 안녕이라고 보여줘 라는 명령이죠. 자, 보여줘 라고 했는데 그럼 어디에 보여줄까요? 제가 아까 프로그램과 소통하는 창구가 여기라고 그랬죠? 여기다 보여줍니다. 안녕이라고 보여주죠, 실제로. 자, 그래서 실행을 하실 때는 요 런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마우스로 누르셔도 되고요. 더 편한 거는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커서를 여기다 두시고 커서를 여기 편집기에 두시고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하죠? 컴퓨터한테 시키고 싶은 일을 파이썬 언어로 이렇게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령어 나열이라고 하죠. 일단 샵인데 샵은 뭔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명령어를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명령어를 나열한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소스 코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소스 코드를 만드시면 돼요. 소스 코드를 다 작성하면 뭘로?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파이썬 소스 코드 파일이에요. 요거 갖고 다니면 여러분들은 이 소스 코드 파이썬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언제든 실행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행한 프로그램 결과는 보통 여기다 콘솔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걸 통해서 파이썬 기본 문법을 익히시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하기 전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이 시커먼 화면만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뭔가 좀 이런 윈도우의 이런 창처럼 뭔가 그래피컬하게 뭔가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관련된 다른 기술들을 접목을 하시는 거죠. 그거는 차후에 이런 거 만들 때 한번 도입을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되셨죠? 컴퓨터한테 말 거는 법 알았으니까, 여기다 작성해서 소스 코드 만드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뭐만 하면 된다? 파이썬 문법만 익히면 된다. 자, 그래서 이게 보여줘라는 의미죠. 프린트. 그리고 이게 더해줘, 뭐 빼줘 이런 것도 됩니다. 2에서 1 빼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해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실제로 1과 1을 더해서 2가 나오고요. 2에서 1을 빼서 1이 나오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쵸? 왜냐면 컴퓨터는 시키는 일만 하거든요. 더해달라고 해서 더했거든요. 보여주진 않는 거예요. 왜? 보여달라고 안 했으니까. 그럼 실제로 이거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보여줘 라는 의미의 프린트를 이용해서 요거를 여기다 넣으시면 된다. 자, 근데 제가 여기 쌍따옴표로 감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 우리가 기대한 결과는 뭡니까? 2죠. 2. 근데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쌍따옴표의 의미는, 쌍따옴표 요걸 붙이고 안 붙이고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 쌍따옴표가 뭔지 볼게요. 프린트가 뭐 보여달라는 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보여주는 것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거 잠깐 지울게요. 위에 거 두 개만 볼게요. 똑같죠 결과가. 1 보여줘. 1 보여줘. 자,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자, 얘는 숫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숫자. 얘는 문자라고 해요.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그죠? 이거는 숫자로서의 1이 아니라 그냥 1 이렇게 생긴 문자입니다. 그죠? 1이라는 생김새의 문자예요. 얘는 한 개라는 의미의 숫자 1. 정확히 그 숫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쌍따옴표를 감싸주면 걔는 문자가 되고요. 안 감싸주면 숫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숫자 두 개를 더하기 연산, 산술 연산을 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1이라는 문자 옆에 플러스 기호 문자를 붙여서 또 그 옆에 1이라는 문자를 또 붙여서 그냥 나열하는 것 뿐이에요. 문자를. 얘는 이 1과 1을 더하라는 의미인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생긴 거 3개 나열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산술 연산돼서 결과 2가 나오는 거고, 요거는
숫자가 아니까 당연히 연산이 안 되겠죠.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데이터 있죠. 이런 값들을 뭐 더하고 빼고 뭐 곱하고 연산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일을. 자, 통칭 이런 것들을 값, 데이터라고 하는데 유형이 이렇게 있어요. 숫자 유형, 문자 유형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의 유형을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숫자랑 문자 두 개만 다룰 수 있으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요 두 개를 꼭 구분을 하셔야 되고, 자, 일단은 요거를 연습을 좀 해보실게요. 프린트를 이용해서 숫자건 문자건 여러분들이 10개만 한번 출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요. 직접 프린트 쳐서 출력하고 싶은 거 작성하신 다음에 실행해서 보시고 밑에다 또 프린트해서 이런 식으로 10번을 해보세요. 자, 이제 프로그래밍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드리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랑 내가 내 걸로 만드는 거 전혀 다른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딱 보시고 제가 뭐 문제 푸는 거 보시면은 아 뭐 어렵지 않네라고 해서 이해는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 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했다고. 그런 분들은 안 됩니다. 무조건 내가 이해했다 하더라도 내 손으로 다시 쳐야 돼요. 자, 보시면 수업 페이지에 뭐 안녕하세요 10줄 출력하라는 게 방금 제가 드린 문제 일맥상통하고요. 출력문 개념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 정리해서 올려놨거든요. 자, 그래서 값은 여러 개의 유형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유형에 따라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되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개는 일단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수, 실수, 문자 세 개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얘랑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랑 요거랑 다른 값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정수랑 실수는. 숫자 중에서는 정수가 있고 실수가 있다. 자, 그리고 방금 쌍따옴표 붙인 거는 이제 문자열이라고 해요. 문자열. 왜냐면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자들이 나열되어 있다라고 해서 보통 문자열이라고 부릅니다. 프린트는 뭐 출력해라, 보여달라는 의미고요. 포맷은 아직 모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하시고요.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48분이긴 한데 좀 일찍 쉴게요. 10분 쉬었다가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 밑에 문자열 포맷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열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여기 말고 새로 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헬로 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실행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보여달라고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이제 출력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거를 이제 출력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프린트 하시면 된다. 자, 근데 홍길동이가 이제 이름을 개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홍길동 말고 이제 홍길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죠.
바뀝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 이름 부분 있죠? 이 부분만 계속 바뀐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여기 안녕하세요 뭐뭐입니다. 자, 여기는 고정이죠. 그리고 이 부분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계속 바뀌는 부분을 이렇게 비워놓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쓸 수 있냐? 일단 프린트 다시 지울게요. 이렇게 쌍따옴표로 감싸진 거, 요거를 문자열이라고 한다 그랬죠. 문자열에서 사용 가능한 기법이에요. 자, 다른 데는 안 변하고 여기 이름만 변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비워두실 수 있어요. 중괄호로. 꼭 중괄호를 이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대로. 중괄호가 그냥 나오죠. 자, 근데 이 문자열에는 특수한 기능이 있어요. 보시면은 포맷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법이 이래요. 자, 문자열에는 이렇게 점 한 다음에 포맷이라는 걸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문자열 옆에다가 점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는 사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단일로는 사용이 안 되고 점으로 문자열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가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 포맷 괄호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정말 들어갔는지 보시려면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된다? 출력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 부분을 출력을 하시면 된다. 자, 홍길동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이. 아무개로 바꿔주면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이게 더 편한 거 아닌가요? 내용 똑같은데, 그죠? 좀 더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더 편하죠? 맞습니다. 이게 더 편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쓰는 이유는 뭘까요? 자, 자기소개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밑에다가 1 더하기 1는 2죠. 자, 이거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거 실행해보면 1 더하기 1, 2 나오죠. 근데 이거 어떻게 나온 거다? 2를 제가 계산했죠. 이거 제가 3이라고 하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그냥 문자 그대로 보여주는 것 뿐이니까. 자, 그래서 1 더하기 1은 뭐 워낙 쉬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거 이거를 곱하기로 바꿔볼게요. 이거 결과 뭡니까? 이거 쉽게 안 나오죠, 답이. 자,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뭐를? 요거를. 자, 이거 안에서 아무리 용을 써도 이거 산술연산 못합니다. 왜? 쌍따옴표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문자예요. 이거. 여러분들 적는
족족 그 적는 대로 그냥 나오는 것 뿐입니다. 산술연산 이런 거 안 해줘요. 산술연산은 숫자를 대상으로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이 쌍따옴표 밖에 있는 게 숫자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 숫자 두 개를 가지고 곱하기 연산하는 거죠. 숫자 두 개니까 당연히 산술연산이 일어나요. 그럼 컴퓨터가 이거 구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요거 구해서 최종 결과값이 이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구해서 나온 결과값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맷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문자 이런 거는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한 게 맞아요. 근데 포맷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먼저 처리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초반에 구별이 잘 안 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됐고요. 뭐 이 정도면은 출력에 관한 내용은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하다가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프린트를 통해서. 자, 그리고 아까 요거 샵 있죠, 샵. 샵은 주석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주석은 이게 소스코드가 컴퓨터한테 시키고 싶은 일을 나열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명령들을. 그러면 컴퓨터는 다시 파이썬이 이걸 한 줄 한 줄 읽어서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예요. 한 줄 한 줄 위에서 아래로 실행됩니다. 밑에서 뭐 위로 실행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한 줄 한 줄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됩니다. 얘네 다 실행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내가 뭔가 메모를 하고 싶어요. 메모를 하면 당연히 우리 한국이니까 한국말로 메모하겠죠. 이건 출력 이렇게 메모를 하겠죠. 그러면 이거 파이썬이 이걸 읽고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이렇게 명령을 컴퓨터한테 내리라는 건가? 라고 하고 살펴보겠죠. 얘를 당연히 이런 거는 파이썬 문법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냥 우리가 메모를 하려고 적어놓은 것도 파이썬이 소스코드로 인지를 하고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샵을 붙이면 녹색으로 바뀌면서 주성문이 됩니다. 주성문은 당연히 파이썬이 실행을 시켜야 되는 그 명령에서 제외가 돼요. 지나칩니다. 그냥 주성문은. 그래서 얘부터 실행을 하고요. 얘도 쭉 여기까지만 실행을 하고요. 요거는 건너뛰어요. 자, 그래서 주성문을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스코드에다가 부연 설명을 붙이실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명령어가 지금 5줄이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내가 요거를 잠깐 실행을 안 시키고 싶어요. 지금 무조건 실행되죠. 위에서 한 줄 한 줄 실행하니까. 자, 그럴 때 이거를 지우는 건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다시 만들기가, 그죠? 잠깐 지워놨다가 다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이거 실행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4개만 실행하다가 이제 다시 실행하고 싶어요. 그럼 지우면 돼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석 샵 앞에 붙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줄 주석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일일이 붙이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거를 싹 긁으세요. 긁으시면 돼요. 이게 마우스로 긁으셔도 되는데 마우스로 긁는 것보다
키보드로 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Shift 누르고 위아래로 원하는 만큼 긁을 수 있거든요. 긁으신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 해보시면 돼요. 슬래시는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옆에 물음표랑 같이 있는 키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누르시면 바로 주석 처리가 가능하고요. 다시 누르시면 해제가 됩니다. 요거 굉장히 유용하니까 익혀두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해서 주석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 출력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똑같은 숫자 3번 출력. 자, 그런 코드를 지금 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쉽게 할 수 있겠죠. 이 위에 거는 이제 안 볼 거니까 이럴 때 이거를 주석 처리해 놓으시면 돼요. 지우긴 아까우니까. 이제 3개 나오죠.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똑같은 숫자 3번 출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숫자를 1이 아니라 5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뭐 바꿔야 됩니까? 이것만 바꾸면 똑같은 숫자 3개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도 바꿔야죠. 얘도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똑같은 숫자 3번은 할만합니다. 똑같은 숫자 10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똑같은 숫자 10번 나오죠. 자, 근데 숫자를 출력하고 싶은 숫자를 바꾸고 싶을 수 있잖아요. 아까처럼 다시 1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한다? 요거 바꾸고 요것도 바꾸고, 그죠? 이렇게 바꿔야 되죠. 자, 100번이면 이거 100번 써야겠죠. 그리고 출력하고 싶은 숫자를 바꾸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100개 다 바꿔줘야 돼요. 그죠? 자,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일단 문제 원인 한번 볼게요. 똑같은 숫자를 3번, 다시 똑같은 숫자를 3번 출력해야 되거든요. 이거 똑같은 숫자입니까? 자, 요거는 값은 똑같죠. 1로. 근데 정확히 3개 존재하죠. 1이 똑같은 숫자 아닙니다. 얘랑 얘랑은 다른 일이에요. 그죠? 우리 지금 1을 3개를 써서 똑같은 숫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를 썼으니까 숫자를 바꾸면 3개 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근데 우리 똑같은 숫자를 3번 출력할 거면 숫자가 3개일 필요가 있을까요? 1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숫자 1이라는 걸 1개만 있으면 돼요. 대신 똑같은 애를 구분을 하려면 정확히 같은 애를 지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1을 하나만 가지고 계속 재활용하고 싶어서 얘를 구분할 수 있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요 1은 앞으로 A라고 부르겠다. 반대로 A는 뭐다? 1이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1이 필요하면 1을 3개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정확히 요 1 있죠? 얘를 A라는 이름으로 붙였으니까 A야 일로 와봐 라고 하면은
똑같은 애가 계속 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1 대신 A, 1 대신 A, 1 대신 A 이렇게 해도 1 3개 나오죠. 보시면 1 몇 개 썼다? 딱 한 개 썼습니다. 자, 똑같은 숫자를 지금 1에서 5로 바꾸고 싶어요. 이거 바꾸면 끝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 100줄 있어도 상관없죠. 3으로 바꾸고 싶다? 한 번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 한 번만 바꾸면 다 바뀝니다. 그죠? 정확히 같은 애를 쓰고 있어서 그래요. 그죠? 차이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똑같은 하나의 개념을 표현을 하실 때 이렇게 이름을 정해놓고 표현을 하시면 얘를 계속 재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변수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값에다 이름 붙이는 거랑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구분이 돼야 되죠? 이 두 개 차이 구분하셔야 돼요. 그죠? 왜 우리가 이 쌍따옴표를 붙이는지 알겠죠? 이렇게 해야 얘는 우리가 값에다가 붙인 이름, 변수, 그죠? 요거는 그냥 알파벳 A, 문자, 그죠?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헬로를 이렇게 바로 치면 안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얘는 이 헬로를 뭐로? 문자가 아니라 헬로라는 변수로 인식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싸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쌍따옴표를 왜 붙이는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변수도 왜 쓰는지 아시겠죠?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뜬금없이 이렇게 프린트 A 하면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죠? A가 뭔지 모르니까. 프로그램 위에서 아래로 실행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놓고 A를 밑에서 10이라고 해놓으면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죠? 위에서 아래로 불러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얘가 실행하는 시점에서 A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변수는 선언해야만 사용 가능. 이게 변수 선언이에요. 그리고 사용은 이름으로 사용.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수명을 그냥 적으시면 얘가 요걸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실행되는 시점에서. 자,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요거 변수 사용하는 방법을 아셨으니까 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 홍길동의 자기소개.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안 나오시는 분들은 새로 고침 해보시고, 변수의 개념 뭐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참고하세요.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거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요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처음 부분은 같이 해볼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 자기소개를 하는데 홍길동이가 5번을 하는 겁니다. 5번. 여러분들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 내 프로그램 여기저기에 자기소개를 해야 될 때도 있죠. 자, 그게 5군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5번 써야 되잖아요, 그죠? 5군데니까.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홍길동이가 이제 사람이니까 나이를 먹을 거 아닙니까? 1년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신뢰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되려면 올바른 데이터를 반영을 해야 되죠. 31살인데 30살이라고 되어 있으면 뭐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바꿔줘야죠. 자, 근데 이렇게 하나만 바꾸면 뭐 더 이상해지죠. 어디선 자기소개가 31살이고 어디선 30살이라고 하면 혼란스럽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 홍길동은 31살인지 30살인지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다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하나라도 누락하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빠짐없이 바꿔줘야 되죠. 근데 이거를 언제? 한 살 먹을 때마다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나이가 아니라 다른 거, 좀 빠르게 변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바꾸려면은 일이 계속 많아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간편하게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더 홍길동의 나이를 먹어도 좀 더 수정하기 편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홍길동 나이가 계속 바뀌게 되고요. 홍길동 나이가 31살, 뭐 30살이라고 했을 때 지금 30이라는 게 지금 5번 언급됐죠. 홍길동의 나이는 한 개잖아요. 그죠? 정확히 나이는 한 개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홍길동의 나이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홍길동 나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5개의 숫자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홍길동의 나이는 한 개니까 그냥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 계속 홍길동의 나이를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정확히 그 숫자 30이랑 홍길동 나이를 표현하기 위한 그 숫자 30을 같은 애를 계속 지목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걔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변수라 그랬죠. 홍길동의 나이가 이제 30이라고 했을 때 정확히 이 숫자를 가지고 홍길동 나이를 표현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정확히 이 30을 계속 찾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A라는 이름을 붙여서 정확히 얘를 여러 번 찾아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변수라 그랬죠. 그래서 자, 그럼 여기 이 A라고 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름 붙이는 겁니다. 이 30에다가 이름 붙이는 거예요. 뭐 A라고 하셔도 되고 B라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지으셔도 돼요. 단지 이제 이걸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면 된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이니까 제가 age라고 하겠습니다. 나이를 표현할 거니까 이 숫자는. 자, 정확히 이 30이라는 숫자를 이제 가져오시면 돼요. 언제? 여기서 30살일 때. 그렇죠? 자, 근데 요 변수는 어떻게 사용한다 그랬죠? 이름 불러오면 그냥 얘가 값으로 바뀐다 그랬죠. 이렇게 30 나오죠. 자, 그래서 이 age를 어디 30 대신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자, 제가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건 모든 게 다 문자로 해석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age는 변수가 아니라 뭐다? 알파벳 A, G, E.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파이썬이 얘를 변수로 인식하게 해야 되겠죠. 얘를 문자가 아니라. 그러려면 이 쌍따옴표 밖으로 빼야겠죠. 얘를 여기로 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 집어 넣어야 되죠. 이 값을 추후에 여기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포맷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age가 30이잖아요. 그죠? 30으로 바뀔 거예요. 요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34로 바뀌었죠. 이대로 다 5개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정확히 지금 숫자 30은 딱 한 개밖에 안 썼습니다. 우리가 에이지에 들어있는 거. 그렇죠? 정확히 같은 숫자를 5번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번 바꿔주면은 당연히 같은 걸 쓰는 얘네들도 다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변수를 활용할 수가 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변수는 뭐다? 하나의 값을 여러 번, 동일한 하나의 값을 여러 번 쓰고 싶을 때 이름 붙여서 계속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따라서 하나의 정보를 표현할 때 변수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홍길동의 나이는 하나잖아요. 그걸 숫자 5개, 별개의 숫자 5개로 표현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변수 일단 활용은 이렇게 한번 문제풀이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정리를 할게요.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 변수의 특징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 올려놨거든요. 요걸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변수를 사용할 때 그냥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거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자, 요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선언되어야만 사용 가능하다. 뜬금없이 A 사용하면 뭔지 모르나 그랬죠. 그래서 선언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변수 선언 및 대입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 대입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 이퀄이죠. 그러니까 요걸 제가 값에다가 이름 붙이는 거다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도 돼요. 이 값을 A라는 곳에 저장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A가 10이라는 사실만 아시면 되는 건데, 자, 근데 이게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산수나 수학에 익숙하시니까 이 이퀄이 저항과 우항이 같다 라는 걸로 대부분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같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요거는 대입 연산자라고 부르고요. 정확히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변수에다 저장하는 겁니다. 위치 중요하다 그랬죠? 무조건 오른쪽에 와야 돼요. 뭐가? 값이. 변수는 왼쪽에 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건 잘못된 표현이죠. 산수에서 쓰는 이퀄은 이게 두 개가 같다라는 의미. 뭔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저장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요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왜? 10은 변수가 아니니까. 자, 되셨죠? 그래서 하나의 값을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저장을 할 때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변수는 반드시 대입연산자 왼쪽에 와야 돼요. 왼쪽에.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변수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름으로 사용하잖아요. 이런 표현을 이해를 하실 때 이제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틀린 거예요. 이건 뭐다? A에다가 저장해라. 뭐를? A 값을. 자, 그래서 이게 실행되는 시점에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왜? A는 10이니까. 자, 해서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입연산자 왼쪽에 올 때만 A는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10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변수, 어떤 값을 저장하는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외에 대입연산자 오른쪽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변수를 여러분들 언급하시면 얘는 그냥 다 값입니다. 이렇게. 다 값이에요. A를 쓰면 얘는 그냥 다 값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언제만? 요거 왼쪽에 올 때만 저장소 역할로서 10이 아니라 정말 저장소 역할로서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많이 이제 써보시면서 몸에 숙달을 시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재활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변수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선언했어요. 40을 넣었어요. A는 40이잖아요. 그럼 딱 한 번 넣어놓고 무조건 A를 40으로 써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A를 10을 넣었었죠? 출력하면 10이 나옵니다. 근데 16번째 라인에서 A를 40으로 대입을 했죠. 요러면 A의 값이 10에서 기존 10에서 40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가 10으로서 작동을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A가 이제 40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A를 출력을 해볼게요. 10 나오죠? 요 10은 여기서 출력한 거고요. 40은 여기서 출력한 거예요. 똑같이 A를 출력했는데 값이 바뀌면서 출력 결과도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변수는 재활용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변수에는 한 개의 값만 저장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에 값을 하나만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대입을 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다는 변수의 사용 방법이 완전 달라집니다. 만약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넣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변수랑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집합이라는 건데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지금은 변수 하나당 값 하나 대입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꼭 요거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요런 표현도 딱 보고 처음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도 표현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A랑 B랑 같다? 아닙니다. 그죠? B에다 A의 값 집어넣으라 이거죠. A 값은 뭐다? 50입니다. 그래서 방금 50으로 바뀌었죠. B에 5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0 나오죠. 이런 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신다. 직접 쳐보세요. 직접 쳐보시면서 결과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변수까지 진행을 해봤고, 보시면 이제 나머지 문제가 3개가 남았거든요. 남은 시간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거 푸셔도 되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정리하셔도 되고,